윤미향 죗값 치러라. 이용수 할머님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늦게인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한쪽은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고생시키고 끄끄댕기면서도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뻔뻔시에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30년을 비용임해가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눈물의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시작이 되고 6월부터는 국회의원의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본회의, 즉 회기 중일 때는 누릴 수 있는 행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에 임시회의가 잡혀있죠? 매달 그 본회의가 있는 날을 잡고요. 30일 정도씩은 이렇게 짝수다른 임시회를 엽니다. 그런데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 있으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인신구속 자체는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조사, 그리고 자진출두 이런 건 언제든지 가능한 문제이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둘러싼 수사당국, 검찰, 경찰 등의 수사와 조사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돼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제일 처음으로 정의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어요, 박유진 의원님께서. 그때 처음 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제 입장은 똑같습니다. 회계 불투명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죠. 그래서 회계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정의원과 윤미향 당선자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의 내용도 보면 갈라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의원 활동과 관련된 거 관련해서 의견의 차이, 그다음에 문제점의 지적은 분명히 하셨지만 회계와 관련된 건 본인도 몰랐고 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라 이렇게 딱 나누셨으니까 그 부분을 갈라서 보는 것이 맞고요. 지금이라도 정의원과 윤 당선자는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등 이런 피해자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히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기자, 어제 이용수 할머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배고프다, 맛있는 것 좀 사달라라고 하니까 모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라고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용수 할머님이 들려주셨어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팠던 대목 중에 하나였죠. 모금 활동하고 너무 허기지고 지쳐서 모금 활동에 이제 본인 얘기로 동원됐다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허기지고 지쳤는데 뭐 좀 사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참담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 굉장히 마음 아팠던 얘기는 정대협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가장 큰 상처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힘없는 나라에서 어린 소녀들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치욕의 역사를 치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대협 활동의 핵심이었는데, 오히려 정대협이 지난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먹었다, 그 얘기가 피해 할머니 입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참담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보다 지난 30년 정대협 활동에 대한 피해 할머니의 평가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 측을 비롯해서 이번 문제 제기 초기부터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을 문제 삼았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한 조간신문은 또렷했다,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수 할머님의 기억이 그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또렷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또렷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어떤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또렷한 기억을 보여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한 그 날짜가 92년도 6월 25일이더라. 그리고 그때 갔더니 그때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그 단체 간사로서 내 피해 신고를 받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76년 전에 그 위안부로 끌려가던 당시의 그 상황, 그리고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가장 제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준비된 어떤 발언이 아니고, 기자분이 이제 질문한 거죠. 예.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윤미향 씨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즉석 질문한 거죠. 예.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일 그 합의 이후에 윤병세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 이제 그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재단 이사장이 누구랑 들고 왔는지도 기억을 하시고 끝까지 기억했다. 또 들고 온 그 날짜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5년 사실 전에 그 쉽지 날짜를. 않은데, 예. 1월 29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건 준비된 답변이 아니고 웬만한 젊은이보다 더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수 할머니의 뭐 기억이 어떻다는 등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의 집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더 불분명한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주택 구매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용수 할머님이 윤 당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기자회견한다. 라고 말을 했더니 윤 당선인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라고 말을 했다. 라는 이야기도 사실상 폭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 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번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 하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김변 박사님,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의 주장에 따르면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니까 큰 소리로 기자회견 하시려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3월 말의 날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이 총선 날이었으니까 총선 전인 3월 말 정도에 일이 오너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고, 만약 그 기간에 할머님과 대화를 나눴다면 할머님께서는 이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4월 15일 총선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했더라면 이 내용 자체도 미치게 되는 파장 그 효과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예. 특히나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후보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의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측면이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만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모양으로 보이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왜 저토록 강하게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한 진위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기자회견 큰 소리로 하시라.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하시라고 했으면 본인이 어제 있었던 이 기자회견장에도 충분히 나와서 함께 있는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어제 안 나왔어요? 어제 우리는 윤미향 당선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여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윤미향 당선인을 만나서 소통했다 등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있을까? 예. 윤미향 당선인이 이 정도의 의혹이 증폭됐다면 본인 스스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있었던 할머님의 여러 가지 기자회견 내용들을 다 듣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국민들은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더더군다나 더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도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유야무야 이렇게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님이 이 정도로 용기 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과연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윤미향 당선인은 예측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